요새 학원을 개업하게 된 이유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더라고요. 조금 계셔가지고 제가 오늘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학원을 개업하게 됐는지, 개원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좀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약간 예전부터 불과 이 학원을 열기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되게 나쁘다? 안 좋다? 돈을 버는 게 되게 나쁘다라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거 하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이제 고전 같은 거에 많이 보면 황금을 돌같이 하라, 목숨보다 그 어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나 이런 것들은 항상 충, 의, 절개, 지조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돈보다는 어떤 정신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위인 전시에 그 위인분의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렸을 때 되게 충격을 받은 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분이 되게 가난하게 자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선생님이 됐거든요. 선생님이 되셨는데, 선생님이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역시 어떤 식으로 인식이 됐었냐면, 왜 우리가 뭔가를 되게 나한테 강매하고 파는 사람도 안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뭔가 어떻게든 나를 이렇게 막 가머니솔로 속여가지고 돈을 빼앗아가는 사람으로 인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제가 가르치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내가 내 거를 뺏어오는 것 같고, 어쨌든 걔가 나한테 돈을 주니까. 그래서 너무 힘 빠지고 남의 돈을 가르치는 내가 나쁜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아닐 수 있지만 애덤 스미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육점에 있는 그 정육점 운영하는 주인은 당신을 위해서 고기를 파는 게 아니다. 거기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사람은 고기를 파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이론들, 경제학적인 어떤 이론들도 저한테 돈은 좀 안 좋은 거, 돈 버는 건 안 좋은 거라는 인식을 갖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이 안 나서 어떡하지 하다가 이거를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자. 아예 처음부터 돌아와서 내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내가 이 사회 구성원 분들께 어떤 서비스가 됐든, 그게 어떤 재화 뭐가 됐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회 구성원에게 도움이 잘 되면서 나도 그에 대한 대가를 그냥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선생님이 아니어도 좋다는 거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평생 하는 거라고는 책을 보고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친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사회 구성원분들에게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과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돈만 생각하면 사실 국어학원에서 수능만 가르치는 학원이 잘 없지 않나요? 근데 국어학원 하나를 하면은 여러 선생님들을 두고, 그리고 여러 반을 운영하며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학원의 그 공간에 임대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24시간 풀로 가동시키려고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학원을 만들 때 처음부터 돈을 벌려고 만든 게 아니라, 이 사회에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학원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제가 가장 도움이 되는 게 고3 친구들 또는 재수생, N수생도 너무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정말 그 길고 험난하고 어두컴컴한, 어떻게 보면 그 수능까지의 긴 터널에서 한 줄기 빛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이 돼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데 저는 수능 국어를 정말 재밌고
정확하고 깊이 있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고, 그래서 아이들이 다른 과목 들을 때 너무 힘들 수 있지만 국어 시간을 조금 더 재미있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깊이까지 있고 아이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지문 설명, 문학 작품 설명, 이런 것들로 그 수험생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학원에,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 때도 항상 그 공부를 하는 수험생 기준으로 이런 자료가 있으면 공부할 때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수업 있으면 수능 볼 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걸로 커리큘럼을 다 짰고 교재를 다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하는 게 너무 쉽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제가 돈을 보고 돈을 벌려고 학원을 만든 거라면 아마 그 모든 과정에서 저는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항상 힘들 때마다 이거를 보고, 이 자료를 보고 되게 공부를 효율적으로 즐겁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의 얼굴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힘이 났던 것 같아요. 항상 힘들 때마다 그 수험생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으로 교재 편집도 하고 막 회의도 하고 어떤 커리를 어떻게 진행할지 막 고민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언제나 막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싶을 때도 아직 만나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게 힘이 돼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러면서 학원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내가 가진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걸로 도움을 드려야지 라고 생각을 했고, 도움을 드리면 그걸로 버는 돈이 얼마나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10억, 100억이어도 되고요. 200만 원이어도 돼요. 근데 200만 원 이하면 좀 어렵겠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저런 고정 비용이나 기본 비용을 다 빼고 순수익이 예를 들면 200만 원 정도다. 그러면은 이 일을 저는 너무너무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의 강도가 어떻든 시간이 어떻든 저는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그게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해주시니까 당연히 뭔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돈을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 제가 생활하면 그만인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뭐를 깨달았냐면, 옛날에 어른들 또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돈을 쫓는 인생을 살지 말고 돈이 너를 쫓아오게 해라, 쫓아다니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너 공부 안 하면은 돈 어떻게 먹고 살라 그래? 라고 하면서 막 돈을 쫓아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어른들이. 근데 또 돈을 쫓지 말고 돈이 나를 쫓게 하래요. 대체 어떻게 해? 돈이 나를 어떻게 쫓는 거야? 내가 돈을 벌려고 회사에 다니고, 난 돈을 벌려고 뭘 하고, 돈을 벌려고 공부하고, 돈을 벌려고 모든 걸 하는 거지. 어떻게 돈이 나를 쫓게 하지? 마치 경제학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돈의 흐름을 파악해서 돈이 흐르는 그곳에 바구니를 놔둬라. 그러면 돈이 와서 거기 모일 거다. 재테크라든지 이런 거겠죠. 그것도 뭐예요? 돈이 목적이에요.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칸트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칸트는 사람은 언제나 목적이지 수단이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쫓는 삶이 아니라 돈이 너를 쫓아다니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이, 제가 이해한 뜻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런 뜻이었나? 돈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말고 이게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걸 함으로써 그냥 돈이 따라오는 거지, 돈을 벌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닌. 근데 요새 현대 사람들은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돈을 쫓는 삶이 아니라 돈이 저를 쫓게 하는 그런 삶과, 그 다음에 사람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인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학원을 개원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돈이 좋아서 돈을 벌려고 뭔가를 하면 그거는 조금 많이 힘이 빠질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돈을 위해서는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되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들이, 기프트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자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그 분야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사회에 이롭게 했을 때 그 사회가 나한테 보답을 해올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앞으로의 진로나 내 앞에 장래 희망, 되고 싶은 꿈 같은 거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힘이 날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학원에서 봬요. 안녕.